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어령 선생이 별세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가장 명예로운 사람, 가장 한 걸음 앞서갔던 사람, 정말 많은 별칭을 가졌던 분입니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다닐 때부터 이미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와는 앞서가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그런 좌표를 찍어준 사람입니다. 저도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이어령 전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늘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 그리고 제가 기자니까 짧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1시간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노태우 정권 때 문화부라는 그런 부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선진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었던 문화부의 초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어령 장관은 내각회의 때도 다른 힘센 이 경제부처 장관이나 교육부처 장관보다도 훨씬 더 말을 길게 해서 상당히 이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어령 전 장관의 과거를 보면 천재이기도 하고 문학 소년이기도 하고 평론가, 그러면서도 축소지향의 일본인 같은 책을 보면 상당히 이 미래를 앞서가는 예지가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을 잃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막막해 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닌 친구는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지성의 상징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원로가 없는 사회, 특히 정치권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누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 개인 욕심, 권력 욕 때문에 움직인다, 이런 비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은 다릅니다. 자, 이어령 선생, 저는 장관보다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젊은 시절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문화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 분야의 분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천재였나 봅니다. 문화투사였다고 합니다. 1956년 평론 우상의 파괴로 문단을 뒤흔들며 등장합니다. 이어령 전 장관은 젊은 시절 이 평론을 통해서 기성 문단의 쟁쟁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자, 김동리, 황순원, 서정주 감히 겁나서 비판도 못하는 이런 쟁쟁한 기존 문단의 이 중심축을 흔들었습니다. 이들이 안이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우상의 파괴였습니다. 59년 문화학의 사회 참여를 비판한 평문 작가의 현실 참여, 이것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김수영 시인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자, 기성문인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문학 연구자 이어령. 자, 아무튼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랬지만 그 뒤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기고 교사, 이화여대 교수 이런 것도 있지만 문화기획, 문화창작. 자, 무엇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이 개막식을 총지휘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굴렁쇠 소년, 지금도 기억하시죠? 이 6살 때 굴렁쇠를 굴리며 보리밭길을 가는데 화사한 햇볕 속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이어령만이 알 수 있는 발상이었습니다. 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 강강술래, 한국적 화합, 벽을 넘어서,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1년 동안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로 30여년을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석좌 교수로 은퇴합니다. 이 72년에는 월가 문학사상의 창간 멤버로 주간도 지냅니다. 이 외에도 일본 동경대 개원연구원, 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논설위원, 처음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임명됐을 때는 26세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언론, 교육, 문학, 정말 전방위적인 문화의 지성이었습니다.
자, 60년 동안 고인이 남긴 저작은 130여 종.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문학 비평으로 시작했지만 소설, 시, 대담, 에세이 가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이 한국이 배고픔에 빠져있던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68년 산업화를 내다보며 쓴 책입니다. 그리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와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기도 했고, 이 디지털 열풍이 불 때는 아날로그와의 융합을 이야기하는 디지로그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이어령 선생은 한 걸음 앞서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일본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위바위보 문명론, 보자기 인문학, 아무튼 참 웅장한 저서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창조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향년 88세였는데 이 마지막까지도 저술 작업을 했습니다. 2020년 2월에도 한국인 시리즈의 첫 책 너 어디에서 왔니를 펴낼 정도였습니다. 자, 자택의 서재를 병상으로 바꾸고 지필과 퇴고를 멈추려 했던 이 대단한 웅변력. 자, 사실은 2017년에 이미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건강 체크하면서 지냈는데 이 말년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숙고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자, 부인으로는 이 강인숙 동대 명예교수, 아들로는 이성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교수, 이강무 천안대 애니메이션 교수가 있고, 장녀인 이민아 목사는 2012년 위암으로 별세했습니다. 자, 이어령 전 장관, 아무튼 서울대 재학 중에 만난 강인숙 경북대 교수와 참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강인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늘 글을 썼다. 몇 년에 한 번은 1년씩 외국에 나가 책 한 권을 써냈다. 그런데 이제 2012년 맏딸인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별세를 합니다. 딸의 권유로 이 장관은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다.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 같지 않나. 그때 나는 신께 기도한다. 뒤늦게 깨달은 이 생의 진실에 대해서 모든 게 선물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선물을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 이 말을 들으면 마지막 암투병을 하면서 이 저술 작업을 했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자, 아무튼 이 88세, 어쩌면 과거 같으면 많은 나이라고 하지만 요즘 같으면 한창 활동할 나이입니다. 이어령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